네, 어제 과제를 드렸던 거는 한겨레 신문사 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뉴스 검색어를 입력해서 뉴스를 검색을 했을 때 그 뉴스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만, 우선 첫 번째 페이지만 뉴스 기사 10개의 제목과 업데이트 시간, 기사 링크, 그리고 만약에 그 기사가 있으면 기사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 기사 본문의 첫 300글자를 출력하는 것까지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한겨레 신문사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같이 보고 있고요. 개발자 도구 같이 보고 있고, 검색창은 어디냐면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른쪽 상단에 검색어가 있고요. 어제 올림픽 야구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나올 거고. 한겨레 신문사에서도 검색에서의 첫 번째 페이지는 통합 검색을 보여줍니다. 통합 검색은 뉴스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매거진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한겨레 신문사의 뉴스만 보자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뉴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뉴스 사이트 그 기사가 나오고요. 뉴스가 몇 개가 나오냐면 아마 10개가 나올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네, 여기 제목, 그죠?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을 클릭하면 신문 기사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제목과 그 다음 기사 링크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 신문 기사가 가장 언제 업데이트가 됐는지, 최종적으로 언제 업데이트가 됐는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우선 URL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URL을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URL을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그 URL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프로토콜이 HTTPS라고 되어 있고 search honey co.k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문자로 search라고 하고 있고요. 경로를. 그 다음에 네. 물음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나오고 있으면 이 뒤쪽부터는 쿼리 스트링, 즉 리퀘스트를 보낼 때 서버로 보내주는 정보들, 파라미터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선 커맨드, 명령어란 얘기죠. 명령어는 쿼리, 질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검색이란 뜻일 것 같아요. 검색이란 뜻일 것 같고 키워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검색어일 거예요. 제가 아까 올림픽 한 칸 띄고 야구 이렇게 검색을 했었으니까 한글로 검색어 입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값이 나오는 부분은 검색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까지냐 하면 and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뭐 다른 키워드를 넣어봐도 되겠죠. 뭐 올림픽이라고만 한다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r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마 정렬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떻게 정렬을 해주세요. 정렬의 방법을 서버한테 보내주는 그런 정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eriod. 한겨레 신문사는 굉장히 파라미터 이름들이 이것만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군요. 네.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이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기간, 그렇죠? 피리어드가 기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기간에 대한 신문을 검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미디어, 뉴스, 이게 뉴스 검색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이
뉴스 미디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뉴스 검색이냐 매거진 검색이냐라고 하는 그 검색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커맨드 쿼리라고 하는 게 검색이다라고 하는 것 같고, 키워드가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sort 정렬 기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신문 기사의 검색 기간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실제로 페이지를 보면은요, 페이지를 보시면 영역 중에 이런 영역이 있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기간, 지난 일주일 기사, 지난 1개월 기사, 지난 1년 기사. 여기를 클릭하면 지금 현재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가 돼요?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어요. 전체라고 되어 있죠, 전체. 그러니까 전체 기간을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여기 다 클릭할 수 있을걸요? 여기가 클릭이 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치 기사만 검색하기, 한 달치 기사만 검색하기, 1년치 기사만 검색하기. 클릭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이 피리어드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확인해 보시려면 링크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파라미터가 변하는지를 보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일주일만 볼까요? 일주일. 그러면 인터넷이 조금 느린가요? 뭔가 좀 이상하군요. 이렇게 늦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주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피리어드가 바뀌어 있죠. 그렇죠? 위크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에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URL 주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그 의미가 맞나?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테스트를 해보시면 뭐 각 신문사마다, 언론사들마다 혹은 뭐 포털들마다 만드는 개발자들이 다 다르고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파라미터 이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제가 여기 전체로 바꿨어요. 전체로 바꿨더니 피리어드가 어떻게 돼 있냐면 all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최신순, 정확도 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렬 순서 아닐까요? 뉴스 기사가 8월 5일 1시 59분, 8월 4일 22시 39분, 8월 4일 20시 36분.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죠. 날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어요. 그게 최신 순서. 그죠? 그게 아마 여기 sort D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날짜로 정렬하겠다. 그럼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우리 예측이 맞느냐라고 하면 옆에 정확도 순을 클릭해 보시면 돼요. 정확도 순을 클릭하니까 여기가 정확도라고 하는 글자가 굵은 글자로 바뀌었죠. 최신 순이라고 하는 거는 노멀 폰트로 바뀌었고 정확도 순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볼드 폰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죠? 날짜들 좀 다르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sort가 아까 D에서 S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추측을 해보면 돼요. 검색 URL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걸 추측을 해보고 우리가 그 URL에서 바꿔가면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네,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네. 우리는 키워드만 바꿔갈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좀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건 안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클릭해 보면 아마 그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새로운 파라미터가 추가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 세크 1번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3이라고 해볼까요? 3. 자, 저는 3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페이지 세크 2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페이지 세크라고 하는 그런 그 파라미터가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그 페이지 번호이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걸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드렸던 문제에서는 2페이지, 3페이지는 안 했잖아요. 그죠? 2페이지, 3페이지는 안 했으니까 첫 페이지만 할 거기 때문에 이 주소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거 굳이 뭐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렬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검색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꾸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뉴스 검색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뉴스라고 해주셔야 되고 여기 키워드만 우리가 바꿔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주소 한 거를 넣고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올림픽 야구가 아니라 제가 올림픽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 키워드를 올림픽으로 검색을 했고요. 네. 한겨레 신문사에서는 안산, 무패행진, 한국팀 일정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를. 자, URL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요. 키워드는 바꿔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올림픽. 그래서 여기를 바꿔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URL을 F라고 하면 되겠죠.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드시면 돼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드시면 되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전달하셔도 돼요. 키워드 이렇게 전달하셔도 돼요. 이런 URL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실 때는 리퀘스트를 어떻게 보내셔야 돼요? response는 request.get 하고서 URL 이렇게만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맞습니까? print response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었죠.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URL을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자,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쭉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를 하시고 키워드 넣는 부분 여기를 삭제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삭제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리스폰스를 리퀘스트를 보낼 때 죄송합니다. 대신에 파람즈가 있어야 돼. 파라미터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보낼 파라미터는 아까 보시면 여기 키워드 이름, 파라미터 이름이 뭐예요? 키워드죠. 요거를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복사를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고 이 키워드라고 하는 키값에 우리가 넣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이거는 변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문자열로 키워드라고 쓴 거고요. 문자열 키워드는 여기 파라미터 이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변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수 이름. 이해되시죠? 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키워드는 문자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포매티드 스트링 만드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를 URL에서는 제거하고 파라미터 딕셔너리를 따로 만들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의 딕셔너리를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get 메서드를 호출할 때 URL과 request 파라미터를 같이 이렇게 전달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것도 해보시면 네, 그 200번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200번이라고 하는 게.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프린트 하고서 리스폰스 확인해 볼까요? 네, 200번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죠? 200번인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리스폰스에서 HTML 코드를 뽑아내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HTML 객체를 분석할 수 있는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HTML 코드는 리스폰스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꺼내면 되는 거고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 앞뒤에 공백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해지고요. 몇 글자만 프린트 해볼까요? 네. 한 300글자 정도만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큐먼트 타입 HTML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나오죠. 네. 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한 500글자 해볼까요? 500글자. 여기까지가 500글자군요. 그래서 HTML은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니면 끝에 있는 500글자를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HTML의 끝에 있는 500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 보세요. 바디 끝났죠? HTML 끝났죠.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서 HTML 시작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바디가 시작했을 거고 바디가 끝나고 HTML이 끝나면 HTML 문서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확인해 보시면 HTML은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드실 차례예요. 뷰티풀 숲은요, HTML 하고요. 그 다음에 피처스에다가 HTML5 lib이라고 그 라이브러리 이름을 주시면 돼요. 메서드 호출 방식이 지금 이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 전달 방식으로 우리가 한 거예요. 키워드가 없죠. 네, 키워드가 없이 그냥 순서대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도록 만든 거고요. 네,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뷰티풀 숲 객체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을 만들 차례냐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셀렉터를 선택하는 부분. 그렇죠? 주석으로 조금 설명 더 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HTML을 분석할 수 있는 뷰티풀 숲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네,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셀렉터를 찾을 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뉴스 제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제목, 자, 이렇게 해서 제목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A 이렇게 돼 있어요. A 이렇게 보시면은 href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신문기사 여기가 신문기사예요. 여기가 신문기사
그 링크가 있고요. 신문기사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타이틀이라고 하면 되겠죠. 타이틀의 링크와 타이틀의 제목들을 타이틀이 제목이죠. 네. 타이틀을 얻어내면 돼요. 그렇죠? 자, 일단 요거부터 검색해 보면은요. 찾아보면 이 A라고 하는 거에는 지금 클래스나 아이디가 없어요. 그렇죠? 이 A라고 하는 태그를 보시면 왼쪽에 말풍선 보이시죠, 지금? 그 말풍선을 보시면 앵커 태그라 A라고 앵커 태그라고만 되어 있고 클래스나 아이디 속성이 없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태그만 가지고서는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부모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 부모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내려와서 A라고 하는 걸 찾아야 이 하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모로 올라가 보면 바로 위에 부모가 DT예요. DT. 뭐 DT가 어떤 의미인지는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가 그거를 몰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 그 위쪽에 뭐가 있냐면 DL. DL 하니까 이게 여기도 지금 클래스나 아이디가 없어요. 그쵸? DL 하니까 어디까지가 잡히냐면 그 기사 하나가 포함되는 영역이 잡히고 있어요. DL이라고 하는 게. 그쵸? 제목 들어가 있고 시간 들어가 있고 몇 글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DL로 잡히고 있고요. LI, DL하고 LI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죠? 살짝 차이는 있네요. DL을 했을 때와 LI를 했을 때는 옆에 이 공백 부분에 약간 색깔이 더 나오는 게 보이죠. 어찌됐든 그럼 LI까지도 기사 하나. LI는 여기서는 이게 있네요. 클래스가 있네요. 클래스가 first chil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밑에 있는 LI 볼까요? 밑에 있는 LI는 두 번째 기사. 그 다음 밑에 있는 LI는 세 번째 기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LI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클래스가 없어요. 첫 번째만 클래스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클래스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우리는 여기 있는 LI를 다 찾아야지만 그 안에 있는 제목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공통적으로 LID를 찾을 수 있는 셀렉터를 만드시려면 여기 있는 클래스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LI를 찾을 때 li.firstchild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LID를 못 찾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그만 사용하셔야 돼요. 검색을 할 때 태그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모를 보니까 UL. 자, UL을 볼까요? UL을 보니까 영역이 어디까지? 영역이 신문기사 10개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LI 10개를 찾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걸 해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있죠. 클래스 이름이 좀 기니까 복사를 좀 할게요. 클래스 이름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아까 UL이었어요. UL. 클래스 이름.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거슬러 내려가면 돼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LI. 그죠? LI가 기사 하나. 자, 그럼 LI 내려가는 거예요. LI 이렇게 내려가요. 바로 밑에 child니까 이렇게 써줄까요? 확실하게. 바로 밑에 child다 라는 의미로. 네. 자, 그 다음에 LI를 확장해 보죠.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DL, DT, A.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죠? 순서대로 그냥 쭉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DL, DT, A.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DL, T, A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저는 타이틀 셀렉터라고 할게요. 타이틀 셀렉터.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렇죠? 결과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수, 점, 셀렉트, 타이틀, 셀렉터. 검색 결과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링크들이 쭉 있죠? 링크들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제목 있고. 아, 우리 이걸 가지고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 타이틀들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뉴스 제목이 있는 부분이니까 타이틀즈라고 할게요. 그리고 타이틀즈 출력하는 코드로 변환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사의 링크와 제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원했던 거는 또 뭐예요? 제가 원했던 거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시간, 그죠? 그 기사가 작성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날짜와 시간. 자, 저 날짜와 시간은요. 아마 이 밑에 부분일 거예요. 그 DT 바로 아래쪽에 있는 D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일 거예요. DD, DL, DD. 이 안쪽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2021년 8월 5일 8시 41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똑같냐면 UL, LI, DL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에서 차일드가 DT가 아니라 DD로 들어오는 거예요. DD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DL, DD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자, 그럼 어디까지가 공통이었다? UL, LI, DL. UL, LI, DL까지는 공통이었고요. 여기까지. 이거는 데이트 셀렉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공통이라고 말씀드렸고 DL 밑에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DD가 있죠. DD. DD 먼저 쓰겠습니다. DD. 그 다음에 DD 밑에 DL. DL이 또 나오네요. 그죠? DL.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DD.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바로 밑에 차일드죠. DL 바로 밑에 차일드예요. DD. 네. 자, 맞는지 해봐야 되겠죠. 그쵸? 데이츠라고 할까요? select 데이트 셀렉터 셀렉터라고 하시면 되고 데이트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네 맞죠? 우리가 제대로 10개를 제대로 찾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텍스트만 뽑아내면 날짜가 되겠죠. 요거는 HTML 만든 사람이 조금 잘못 만든 거예요. 입력할 때 잘못 입력된 거죠. 1시 59분이라는 의미일 텐데 슬래시가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뭐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컴퓨터가 이건 잘못 만들어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써야죠. 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셀렉터까지 우리는 테스트가 끝났어요. 타이틀 셀렉터라고 하는 자, 이런 순서로 우리가 내려가면 링크와 제목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면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여기 있는 그 날짜들을 찾을 수가 있다. 2개를 같이 묶어서 출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원했던 거는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원했던 거냐면 for, 타이틀, 데이트, in, 집이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집. 타이틀즈가 있었죠. 타이틀즈. 그 다음에 데이츠가 있었죠. 자, 변수 이름들, 제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타이틀즈라고 하는 거는 제목들을 셀렉트한 리스트. 제목들을 셀렉트한 리스트. 그 다음에 데이츠는 날짜들을 셀렉트한 리스트. 결과는 리스트예요. 그죠? 리스트와 리스트 두 개를 집으로 묶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겠다. 라고 할 때 for in 집이라고 하는 구문 사용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포문 할 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리스트 두 개를 집으로 묶어서 첫 번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아이템. 그 다음에 반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첫 번째 아이템, 첫 번째 리스트에서 두 번째 아이템, 두 번째 리스트에서 두 번째 아이템. 그러니까 똑같은 순서로 꺼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할까요? 기사, 뉴스, 링크. 뉴스 타이틀. 제목이 좀 그렇긴 하네요. 뉴스 타이틀은 타이틀의 무슨 속성? 텍스트 속성이에요. 그죠? 얘가 앵커 태그가 될 거잖아요. 얘는 위에서 보시면 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면 얘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되겠죠? 여기에서 무엇을 찾는다? 이렇게 글자들만 찾는다. 이게 기사 제목이죠. 스트립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이게 기사 제목. 기사 뉴스 URL이라고 할까요? 뉴스 URL입니다. 기사의 무슨 속성? href 속성. 실제 그 기사를 찾아갈 수 있는 기사 링크 URL이죠. 타이틀은 여기 리스트에서 꺼낸 첫 번째 원소예요. 그 첫 번째 원소에서 텍스트 속성은 바로 이런 문자열이 되는 거고, href 속성은 여기 있는 기사 제목, 기사의 링크잖아요. 기사 링크. 맞아요? 그 다음에 데이트가 뭘 가지고 있어요? 데이트가 두 번째 리스트에서 꺼낸 원소가 데이트이기 때문에 거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날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날짜. 그죠? 네, 이거는 뉴스 앞에다 뉴스를 붙일게요. 데이트라고 할까요? 여기 D라고 하는 거에서 데이트에서 이것도 뭘 찾으면 돼요? 텍스트만 찾으면 됩니다. 텍스트. 이게 기사 업데이트 최종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뉴스. 순서는 어떤 순서로 할까요? 타이틀 출력할까요? 타이틀 먼저 출력하고 타이틀 옆에다가 시간 출력할까요? 뉴스 데이트 할까요? 그 밑에다가 기사 링크 한번 해볼까요? 밑에다가 뉴스 링크. 뉴스 URL이라고 있군요. URL. 네, 맞죠? 그렇죠. 제목, 시간, URL. 제목, 시간, URL. 제목, 시간, 여기 시간, URL.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왔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원했던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원했던 거는 각각의 기사에서 링크를 접속해서, 그러니까 링크 찾았잖아요. 첫 번째 기사의 링크, 두 번째 기사의 링크, 세 번째 기사의 링크,
이렇게 링크를 접속을 해서 그럼 기사 전체 내용이 나오겠죠. 기사의 전체 내용이 나올 텐데 거기서 300글자만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리퀘스트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반복문 안에서 10개의 기사를 다 클릭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사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제목 나오죠? 여기 제목 나오고요. 여기 부제목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본문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 클릭해서 제목 나오고 부제목 나오고 밑에 이렇게 해서 그 본문 나오잖아요. 이 본문 내용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이거를 해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게 제목까지만 필요하면 여기로 끝내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기사 안에 어떤 단어들이 사용이 됐느냐,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됐고 어떤 단어가 적게 사용됐느냐 라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더 분석을 하고 싶으면 실제 기사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퀘스트를 또 보내시면 돼요. 방식으로. 어디로 리퀘스트를 보내면 돼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우리 URL 찾았잖아요. 이게 URL 아니에요? 이 URL로 보내면 들어오는 거, 리스폰스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뉴스 URL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뉴스 기사 링크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요청을 보내고요. 리퀘스트를 보내고 응답을 받는 리스폰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리스폰스가 뭐가 될 거냐면 받은 리스폰스가 그게 신문 기사의 HTML이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볼까요? 이것만 리스폰스만 프린트를 해볼게요. 200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하나씩 다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200번 나왔어요. 이거는 리퀘스트 보내고 신문 기사 받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도 200번, 세 번째도 200번. 네. 아까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죠. 아까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10번 반복이 된 겁니다. 반복된 거란 말이에요. 10개의 리스폰스, 첫 번째 리퀘스트 보내고 첫 번째 리스폰스 받고, 두 번째 리퀘스트 보내고 두 번째 리스폰스 받고, 세 번째 리퀘스트 보내고 세 번째 리스폰스 받고, 이런 과정을 10번을 한 거예요. 10번. 이제 여기 이 리스폰스를 분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뭐 굳이 이것까지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번이 아니면 continue 해서 어떻게 하게끔 그냥 건너뛰고 다시 그 다음 뉴스를 찾도록 하고요. 200번이면 밑으로 내려와서 추가적인 작업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에러 메시지는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요. 에러 메시지는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코드 값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로그들은 이거를 프린트 해봄으로써 만약에 200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응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넣어주시면 좋고요. 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숲 객체를 또 만들어요. 이제 분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드셔야 돼요. 마크업은 자, 여기 있는 리스폰스 할까요? 변수 하나 만들죠. 뭐 HTML을 다시 만드셔야 돼요.
response text string 하셔가지고 마크업에다가 HTML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eatures에다가 HTML5 이렇게 다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기사의 HTML이 다를 거고 두 번째 기사의 HTML이 다를 거고 세 번째 기사의 HTML이 다를 거기 때문에 각 기사들마다 뷰티풀스 객체를 따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요? 폼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본문을 찾을 수 있는 셀렉터를 찾으시면 돼요. 이거를 해쳐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거의 끝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자, 신문기사. 모든 신문기사가 아마 똑같은 포맷일 거예요. 어차피 한겨레 신문사이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뉴스 기사들은 전부 다 똑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라면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자, 본문은 우리는 여기를 다 찾아야 돼요. 이 본문을 다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볼까요? 글씨? 네. 보니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미지 하나는 따로 찾을 수 있어요. 이미지 하나는 따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미지 밑에 있는 주석도 따로 찾을 수가 있는데 기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힘들어. 전체가 다 그냥 묶여버려 있어요. div 클래스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전체가 묶여 있어요. 여기 안에 어쩌면 언젠가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자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클래스 텍스트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 텍스트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만 있을지 아니면 뭐 여러 개가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div.text 였었잖아요.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select 몇 개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는 거죠. 셀렉터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프린트가 잘못됐죠? 죄송합니다. 프린트 잠시만요. 이거 다 나와버리는군요. 일단 멈출게요. 제가 랭스만 보려고 했던 건데 네. 보면 요렇게만 찾았을 때 하나씩 찾아주고 있네요. 하나씩.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모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가 여러 개 있었다면 그 부모를 찾고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이거 하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근데 이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영역이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이거 하나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걸 확인해 본 거예요. 몇 개씩 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본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문 뉴스 바디라고 할까요? 뉴스 바디는 자 이제 여기서는 셀렉트가 아니라 셀렉트 1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셀렉트하고 셀렉트 1의 차이점 아시죠? 셀렉트는 하나가 있더라도 리스트를 리턴을 해요. 원소 하나짜리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게 셀렉트인 거고요. 하나만 찾고 리스트가 아닌 엘리먼트로 보내주는 거는 셀렉트 1이에요. 셀렉트 1.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만 꺼내면 되냐면 텍스트만 꺼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점 텍스트를 꺼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스트립까지 해버리시면 그 공백 같은 게 제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프린트를 해주시냐면 제가 300글자만 하자라고 했었죠. 300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사하고 두 번째 기사하고 그냥 요거는 뭐 때문에 한 거냐면 기사별로 그 공백 넣으려고 한 겁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한 80개 넣고 줄바꿈 넣고 뭐 이렇게 하면 기사별로 이렇게 좀 구별이 되겠죠. 자,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사들이 나온 거죠. 여기가 기사 제목, 시간, 그 다음에 링크, 그 링크를 들어갔을 때 이런 본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다 출력한 건 아니고요. 300글자까지만 출력을 한 거예요. 이게 9번째 기사. 9번째 기사의 제목, 링크, 그 링크를 들어갔을 때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아마 여기 그 공백들 때문에 이 공백들이 보통 어떤 부분이 공백이냐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백 처리가 될 거예요. 텍스트로 뽑아내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